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던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2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이런 제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평소 같았으면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하나 먹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모의 행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갑자기 변하신 시모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요즘 들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원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면 이 사람이 엄마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싫어했다고 그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었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너야말로 엄마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와 한결같았다고요? 이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셔서 면전 앞에다 온갖 독사를 퍼부으셨으면서 예고도 없이 잘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식사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남편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낸 시모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것저것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밥 먹는 모습도 이쁘다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갑자기 잘해주셔서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시던 기간이 짧지 않았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자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하시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지셨고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심각해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가 끝이 나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경환아, 빨리 좀 나와봐라. 너희들 오늘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방에서까지 전부 다 들렸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싶지 않다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래도. 어머님, 방금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시라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모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셔서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저를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고 방에서 나오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냥 사돈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마찰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사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건 아니지? 엄마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시모와 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셨고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막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시댁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더는 참기 힘들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시는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엎지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랑 문제가 있으셔서 풀지 못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괴롭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설명 안 해주시면 더는 어머님 댁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제가 왜 중간에 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다시 저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시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연락을 하지 마라 결정하는 거니? 사돈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직접 알아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와의 관계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속 편하게 시모가 직접 알려주시길 바랬지만 저희 엄마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며 등을 돌리셨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시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새 또 어디를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두 분 다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길래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오실 것 같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 건강검진 서류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검진 항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두 분 다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두 분 다 B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B형 부모님 사이에선 A형이 태어날 수 없고 B형이나 O형만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형 검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의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엄마와 시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니까요.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걸렸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녹음 원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입막음용으로 매달 500씩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런 충격적인 짓을 30년간 숨겨왔었는데 500 정도면 싸게 받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속아서 제 아들을 결혼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돈 집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되실지 잘 아시죠? 매달 500씩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입으로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매달 시모에게 500만 원씩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지 당장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잘해주시던 시모가 엄마와 통화를 하신 이후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를 막대하셨을 때였죠. 엄마는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의 한계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급하게 열어 내역을 보니 엄마는 시모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사실을 악용해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갈취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부모님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밀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가려는 거야? 이대로 인연을 끊어 버릴 거니?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 통장에 매달 찍혀있는 5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줄 정도로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6개월 동안 500만 원씩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알아내려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게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을 하셨겠죠. 그럼 당장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뭔지 알려달라고요. 너희 친엄마가 살아있다. 사정이 있어서 너랑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건데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왜 친모에게 소식만 전해준 거냐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모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세요. 엄마는 친모가 계시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즉각 시댁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눈앞에 시모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남편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분이라면서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두면서 시모에게 부축을 받고 계신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시모는 그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라 남편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보게 된 분의 대화를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대반전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모든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 친따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 며느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쪽이 계속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한테 전부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만약 그게 싫으신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친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딸이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걸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허참,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200만 원 가지고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 한번 뻐끗하는 순간 며느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테고 집안이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들다니까요. 제 입을 막으시려면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죠. 꼴랑 2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요. 일단 주신 돈은 받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댁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 얼굴 뵙고 왔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소식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눈도 안 보여서 얼굴도 못 보시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오면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대장암이라는데 살 날이 많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돈을 벌지 못해서 약속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쪽에게 드린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딸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대장암이요? 아유,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 30년간 피 빨아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는 거야? 800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것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내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니?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돈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를 사정없이 밀쳐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열을 내면서 분노하자 시모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사진 몇 장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모가 나눈 대화가 영상으로 찍혀 있었죠. 시모가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친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는 척하지 못한 채 듣고만 계셨는데 부모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안마사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면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딸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장암 걸렸다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깨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가는 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친구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라, 친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지? 3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만 해도 앞이 잘 보였었는데 네가 만삭일 때 사고가 나서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너는 사고로 인해 양쪽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던 거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던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너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 고아였던 네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됐던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아?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이만 잘 클 수 있게 해달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데 이제야 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너는 그냥 우리한테 돈이나 붙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하러 내 딸의 얼굴을 보려는 건데? 엄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내용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죠. 시모는 이걸 빌미로 엄마한테 돈을 갈취했던 거고, 친모는 엄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자 시모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짜 친모에게 돈을 빼앗아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신 친모는 저에게 손을 뻗치면서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파 보이셨고 앞을 볼 수가 없으셔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시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친엄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저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그동안 가져가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낸 뒤 친모를 부축해서 모시고 남편 차에 태워드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모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시모가 저지르셨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져가신 돈을 받아내겠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친모와 조용한 곳에 도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도망을 쳤고, 고아로 자라왔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영구적 시력 손상 판정으로 눈도 안 보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고,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벌어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는 고민을 털어놨어. 내가 옆에 있어 주다 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면서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으로 더 이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돈만 붙여주면서 친구에게 소식만 들었었어. 세월이 좋아져서 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목소리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커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나중에 크면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는 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던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지. 내가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대장암 말기라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제 내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어.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얼굴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거였지. 그리고 저번에 카페에서 친구와 했던 대화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어.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돈을 건네준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동안 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볼 순 없었지만 한평생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 동안 친엄마와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30년간 친엄마한테 돈을 갈취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저는 정말 친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아 그걸로 친엄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곤 계시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모든 게 오해라곤 하셨지만 시모가 녹화하셨던 증거물에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터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를 이용해 친모에게 돈을 갈취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30년을 제가 보상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친모에게 집중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